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배명지입니다. MMC의 서울상설전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는 1969년 국립현대미술관 개관일에 수집한 11,800여 점에 이르는 소장품 중에서 1960년대에서 2010년대에 이르는 86점의 작품을 경유하며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조망하는 상설 전시입니다. 한국 미술에서 현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분하지만 이번 전시는 한국 미술의 역사에서 아카데미즘 사실주의나 기성 제도에 대한 저항이나 부정이 현대미술의 전해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견해에 동의하며 작가 주체성을 기반으로 국전 등의 기존 미술 관습에 도전하거나 당대 현실과 시대성을 담아내며 미술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미술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의 한국 미술에서 현대성의 발화지점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전시는 한국의 특수한 사회 정치 상황, 문화 변동, 매체 변화, 그리고 국제 미술계와의 관계 속에서 한국 현대미술 흐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온 6가지 주제, 즉 추상, 실험, 형상, 혼선과 글로벌리즘, 개념,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전시실에서는 현대성과 전의 이름으로 전개되었던 한국 추상미술을 시작으로 사물성과 행위, 시공간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미술의 본질의 질문을 던졌던 실험미술, 그리고 예술을 삶의 문맥에서 바라보고자 했던 형상미술과 민중미술 등 1960년대에서 1980년대 미술의 흐름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 전시실에서는 1990년대에서 2010년대에 이르는 한국 동시대 미술의 주요 소장품들을 중심으로 다원화와 세계화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혼성의 시공간 속에서 전통과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무게에서 비로소 벗어나 문화 저변의 지대를 자유로이 상상했던 작가들의 작품들과 함께 사물과 언어, 다큐멘터리와 허구의 맥락을 오가며 현실을 새롭게 성찰했던 여러 예술 실천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시장으로 이동하셔서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에서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추상은 새로움과 전위의 미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추상은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아카데미즘 미술이나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등 기성 미술 제도와 정근대성과의 단절을 꾀했던 현대성과 전위의 상징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와 일본 미술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움을 수용하고 해석하는 문화 번역 과정 속에서 혹은 한국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추상미술은 민족, 전통, 냉전, 근대화, 제도 등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층위들과 교차하였고 전후 사회 불안이나 도시화 등 당대 현실과도 맞물리면서 집단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전개되었습니다. 추상, 새로움과 전위 섹션에서는 김한기 남관, 유영국 한묵, 그리고 권옥연, 권진규 등 전후 1세대 추상 화가들의 작품을 비롯하여 이성자, 최욱경 등 1950년대에서 70년대 한국과 프랑스, 미국을 오가며 문화가 충돌하는 제3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추상 언어를 만들어냈던 한국 여성 추상 화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또한 한국 전쟁의 상처와 실존적 경험을 강한 붓질과 회화 표면의 물질성으로 표현한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에 걸친 앵포르멜 회화 작업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한 기아 추성들을 통해서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당대 전위미술의 단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성 담론과 연결하여 반복적인 무의의 행위와 존재를 드러내는 수행의 장으로서의 새로운 추상회화 개념을 재현한 1970, 80년대의 주요 단색조 추상회화 작품들, 그리고 기존의 동양화의 어법 대신에 추상을 통해서 현대성을 실험했던 1980년대 수묵추상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사실파의 대표 작가 중 한 명이었던 유영국의 이번 전시작 작품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들이 교차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생명 간의 대비와 균형이 강조되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이렇듯 산과 같은 자연의 대상을 단순화하고 추상화함으로써 그 본질에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최욱경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작업을 병행하며 서구의 추상표현주의와 생명추상에서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한국적 정서를 담은 색채와 강한 리듬감을 회화적으로 풀어낸 추상회화 작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1963년 미국 미시간주 크랜브룩 미술 아카데미로 유학을 떠난 이후에
1979년 한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미국에서 작가와 교수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특히 작가는 1965년에는 영문 시집 작은 돌들을 출간해 문학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고 1972년에는 앨리스의 고양이를 비롯한 시 45편을 수록한 국문 시집 낯설은 얼굴들처럼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1977년작 미처 못 끝낸 이야기는 최욱경의 후기 작품으로 화려한 색채, 역동적인 붓질 등 작가의 작품 세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의 특징은 1970년대 단색화 색조와 대비를 이룹니다. 활기차고 요동치는 회화 표면은 추상성을 넘어 작가의 신체성과 연결되어 젠더적 관점에서 해석되기도 합니다. 1950년대 후반 현대미술가협회, 60년 미술가협회, 벽동인을 중심으로 등장한 앵포르멜 회화는 한국 전쟁의 상흔을 거친 붓질과 두터운 맞대르로 표현하며 국전 중심의 제도권 미술에 도전하는 저항적 태도를 드러냈고 이러한 특징은 한국 현대미술의 출발점이자 이정표로 간주되었습니다. 당시 앵포르멜 회화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윤명로는 1960년 기성화단의 건의에 대항하였던 60년 미술가협회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문신 64-1은 도구로 긁어낸 듯한 흔적과 두터운 맞대르의 강한 물질감으로 전후 한국 사회의 실존적 불안과 격동, 저항의식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이완은 1960년대 후반 일본에서 형성된 모노화 운동을 주도한 작가로 물성 자체보다는 사물과 세계의 관계성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는 서구 미니멀리즘과 동양 사상의 접점을 연구하면서 인간과 자연, 물질과 공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우주의 순환을 강조하며 점과 선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시각화하는 데 몰입했습니다. 선으로부터는 이러한 사유를 대표하는 작업으로 푸른 선이 캔버스를 따라 반복되어 그려지고 붓질이 점차 희미해지며 자연스럽게 소진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작업에서 선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작가가 화면과 관계를 맺으며 생성하는 과정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완은 세계와의 만남의 장소로서 신체를 중시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예술 철학은 주체와 객체, 신체와 정신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내는 근대성을 초국하고 나의 몸을 경유하여 사물과 세상을 인식하고자 했던 한국의 실험미술가들을 비롯하여 잔색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단색화는 민족과 전통의 재건이라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맥락 속에 등장했고 이는 서구 추상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한국적 모더니즘의 표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75년 도쿄 화랑에서 열린 한국 5인의 작가 5가지 흰색 서문에서 평론가 1은 단색조 회화의 백색을 민족의 정신적 상징으로 바라보았고 이후 무기교의 기교와 무작위성과 연결하면서 단색조 회화를 바라보았는데 이러한 시각은 고유한 정체성, 전통, 민족성의 표상으로 한국의 추상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관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편 단색조 회화의 백색미학은 주체를 타자화하는 오리엔탈리즘으로서 비판을 받기도 했고 현실을 외면한 미술로서 공격을 받기도 했으며 냉전 이데올로기와 미국 추상 표현지와의 연관성 속에서 정치 사회적 맥락으로 읽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지형 속에서 형성된 한국의 추상은 단일한 해석에 수렴되지 않으며 젠더적 시각을 포함한 보다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관점과 해석의 틀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설전에서는 1962년에 결성된 오리진의 창립 멤버이자 회화의 형태, 색채, 공간이 하나의 화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뜻의 동시성 연작으로 유명한 서승원의 흰색 주조의 회화 작품 동시성 69-1과 함께 흰 패널 바탕에 부착된 스프링의 일정한 배열로 단색조의 평면선을 구형한 하종현의 무제 73-1 그리고 연필로 선을 수없이 반복하여 그음으로써 작가의 행위를 하나의 수행적 과정으로 삼은 박서보의 묘법 넘버 43, 78, 79, 81 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감을 여러 층으로 바른 바둑판 모양의 화면을 해체하였다가 다시 붙이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함으로써 촉각적이면서도 균열한 화면을 구현한 정상화의 부제 74-F-6-B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한지의 근원성의 물성으로 담아낸 정상섭의 저 붓으로 그리는 대신 화선지를 뚫어 새긴 자국들을 만들어내는 종이 부조 효과를 통해 단색조 회화의 특징을 살린 권영의 무제
그리고 방공법 위반으로 감옥에 복역하는 등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진 역사에 대한 체험을 하늘과 땅, 자연과 인간, 생과 사를 잇는 통로로서의 천지문이라는 어두운 색조의 독특한 형상으로 표현한 윤영근의 다색 등 각 작가들 특유의 단색화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냉전 시기 한국은 국가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인 정치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한국 미술계는 추상미술이 주류를 이루면서도 행위미술, 설치미술, 개념미술, 대지미술 등 회화와 조각 같은 기존 예술 형식을 넘어서는 다양한 실험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실험미술은 1967년 한국청년작가연립전을 시작으로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 제4집단, 스페이스 앤 타임 조형미술학회, 대구 현대미술제 등의 전시 및 그룹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실험미술 사물, 시간, 신체 섹션에서는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제작하는 대신 돌과 나무 등 사물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제시한 작업과 함께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개념을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온 개념적인 작업들, 그리고 언어적 논리를 통해서 세계를 통찰하고자 하였던 ST 중심의 신체 기반 로지컬 이벤트 등 미술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중시했던 곽덕준, 곽인식, 김구림, 김용익, 박석원, 박형기, 성능경, 신문섭, 이강수, 이건용, 이승택 등의 작품들에 주목합니다. 한국의 실험미술은 매체 확장을 시도하고 일상과 삶의 차원을 예술에 개입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탈모더니즘 기류의 첫 세대의 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곽인식은 일본 미술에서 사물의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물성을 탐구해온 작가입니다. 물성과 관련해서 서구에서는 1960년대 후반 아르테 포베라가 있었다면 일본에서는 1970년대 전후 모노하가 주목을 받았는데 곽인식의 작품은 이를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품은 판유리의 행위를 가하여 깨뜨리고 다시 붙임으로써 깨진 흔적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작품으로 철 그물을 이용해서 깨진 유리의 자연스러운 균열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붙여진 유리에서는 깨진 유리의 선이 중첩되면서 매우 섬세하고 아름다운 화면이 나타납니다. 작가는 이러한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장의 유리를 깨는 과정을 거칩니다. 유리라는 물질 자체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곽인식 작품 세계에서 분수령이 될 뿐 아니라 미술사의 중요한 지점으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박형기는 1970년대부터 영상을 중심으로 퍼포먼스, 설치, 오브제를 넘나들었던 한국 1세대 비디오 아트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 작품인 부제는 돌 사이에 돌의 영상을 담은 모니터를 쌓아 올린 박형기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실지 않은 돌과 돌의 허상, 즉 영상을 중첩시킨 형상은 이후 박형기의 일명 비디오 돌탑 연작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박형기는 피난길에 사람들이 돌을 주어 탑을 쌓고 거기에 소망을 비는 행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상한 바 있습니다. 작가에게 돌은 물질이면서 동시에 염원과 소망을 투사하는 문화인력적인 사물입니다. 실제 돌과 돌의 이미지를 중첩시켜서 무엇이 돌의 실제인지, 모니터 돌의 돌이 허상이라면 실제 돌은 과연 무엇인지, 실제와 가상, 실상과 허상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능경은 1970년대 전해미술운동의 주요한 작가입니다. 스페이스 앤 타임 조형미술학회 회원이었던 그는 1973년 제2회 ST전을 통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5회 ST 전시에 출품되었던 위치는 당시 유일한 미술 잡지였던 공간지를 작가의 다리, 팔꿈치, 겨드랑이, 머리 등 신체 여러 부위로 위치를 옮겨가며 행한 퍼포먼스의 기록 사진입니다. 미술 잡지의 유일한 권력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미술 잡지의 정당성 및 위상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제고해보기 위해서 이 이벤트를 계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실험미술의 선도자인 김구림의 24분의 1초의 의미는 한국의 초기 실험 영상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1초에 24컷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이 작품은 흑백과 컬러가 혼재되고 있고 달리는 차 안에서 본 3일 고가도로, 세운 상가, 고층 빌딩, 육교, 5개 광고판, 방직 공장 등 근대화된 서울 도시의 모습을 빠르게 편집하여 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배회하는 한 도시인의 권태로운 일상행위의 장면들이 영상 중간중간에 등장합니다. 불연속적인 전개 과정으로 일상을 느리게 혹은 매우 빠른 속도로 몽따주한 이 영상은 급속히 산업화되어 가는 한국 현대사회의 단면을 인상적으로 보여줍니다. 1980년대 한국 현대미술은 모더니즘 미술에서 배제되었던 형상성을 회복하고 사회의 역사, 정치적 서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현실주의 미술에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형상성과 현실주의 섹션에서는 광주 민주화운동, 후기 산업사회의 도래, 도시화와 대중매체 확산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발화한 형상미술의 일면을 국립현대미술관의 대표 소장품들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새로운 형상성의 추구는 1970년대 말 사물과 인물을 정밀하게 묘사하는 극사실 회화에서 먼저 나타났으며 현실 비판과 사회 참여 등 삶의 현장에서 현실주의 미학을 실천하고자 했던 1980년대 민중미술로 나갔습니다. 전시에 소개된 고영훈, 주태석, 지석철 등의 회화는 대상을 극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공간적 깊이가 최소화된 평면성을 드러내며 일루전과 평면이 중첩된 한국 극사실 회화의 독특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민중미술은 현실 동인에서 시작해서 현실과 발언,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 임술련, 드럼 등과 같이 집단적이고 전국적인 운동성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민중문학이나 판소리, 마당극, 사물놀이와 같은 민중문화운동과의 연계성을 갖는 등 풀뿌리 문화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민중미술의 지향점에서 민중과 더불어 주요하게 떠오른 기호가 바로 전통과 민족이었습니다. 민중미술은 불화, 무속화, 풍속화, 민화 등 민중적 전통에서 그 뿌리를 찾기도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형상과 표현에 대한 관심 속에서 박생광의 무속 3에서처럼 민화, 단청, 무속화의 전통을 강렬한 색채와 독특한 조형체계로 표상한 작업은 채색화에 대한 발굴과 평가를 가속화했습니다. 한편 예술을 삶의 문맥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던 1980년대 미술 인식의 변화 속에서 인간 소외와 정체성을 탐구하는 신표현주의적 경향도 등장했으며 여성주의 미술의 데모라 할 수 있는 윤석남의 어머니 삶, 요조 숙녀에서처럼 젠더와 여성 정체성 문제에 주목한 여성주의 미술의 흐름도 형성되었습니다. 오유는 1969년 현실 동인을 결성하며 사회 비판적 미술을 시작하였고 1979년 현실과 발언의 창립 멤버로서 본격적인 민중미술 작가로 활동했습니다. 원기도는 6.25 전쟁을 주제로 다루었던 제5회 현실과 발언 동인전에서 출품된 작품으로 5m에 달하는 두루마리 형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작가는 전쟁의 참상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동학 농민운동, 6.25 전쟁, 광주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비극 속에서 희생된 이들을 원기로 형상화했습니다. 해골 군대, 신체가 잘린 머리 없는 군악대, 불구의 상위 군인, 자신의 머리를 한 손에 든 남자와 백골의 아이를 업은 여성 등은 행렬을 이루며 떠돌고 있고 이들의 한은 둥근 형태로 표현되어 하늘 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오유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희생자들을 이러한 원기의 모습으로 다시 호출함으로써 그들을 기리고자 하였고 동시에 한국 근현대사의 외상을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민정기는 1980년대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1979년에 창립된 현실과 발언에 참여하면서 주변의 일상과 사회 현상을 비평적으로 성찰하는 현실주의 미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동시에 당시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대중매체 이미지를 회화에 인용하면서 소비문화와 자본주의가 가져온 사회적 모순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영화의 몽따주 기법을 연상시키는 회화, 영화를 보고 만족하는 캐시에서 왼쪽 화면은 해골처럼 깡마른 남자가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 혹은 경찰들에게 취조받는 상황을 보여주고 오른쪽 화면은 대규모 군종이 못에 홀린 듯 노란색 스크린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군사독재 정권 시절 국가가 장려한 영화라는 대중매체에 의해 생각을 조정당하는 대중의 모습을 투영함과 동시에 감시와 통제라는 당시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영화를 보고 만족하는 K씨는 수많은 군중 속에 익명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한국 미술계는 민주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냉전 종식과 민주화를 향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고 세계화에 따른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도입과 함께 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언더그라운드 문화와 대중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좌우의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성의 존중을 요구하던 이 시기 한국의 젊은 신세대 작가들은 이념적 경직성에서 벗어나 복합 매체와 장르를 실험하며 새로운 미술 운동을 펼쳤고 이는 한국 미술의 역동적인 지형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혼성의 공간, 다원화와 세계화 섹션에서는 집단성보다는 개인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다문화주의와 복합문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던 1990년대 이후의 한국 미술을 강익중, 김수자, 백남준, 서도호, 이불, 최정화를 비롯한 작가들의 주요 소장품들을 통해 조망합니다. 이들의 작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주와 유목주의, 서구와 비서구의 경계를 넘어선 다중 정체성 서사는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국제미술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 작품이 드러내는 정체성은 1970년대에서 80년대 한국 미술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단일한 한국적 정체성이 아닌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중간지대에서 벌어지는 유동적 정체성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미술의 중심과 주변의 위계가 흐려지고 타 문화가 뒤섞이며 비서구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혼성의 시대에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은 동시대 국제미술 현장에서 유의미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익중은 미국 유학 시절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3인치 크기의 초소형 캔버스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이후 한글, 달 항아리, 일상 풍경 등을 그린 작은 캔버스들이 모여 거대한 서설을 이루는 방식으로 발전했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삼라만상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불교 영어 삼라만상처럼 강익중은 8,500여 개의 3인치 목판에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사람들과 연관된 기호와 문자를 담아냈고 이를 통해 글로벌리즘과 연관한 복합문화주의와 다중정체성을 표현하였습니다. 작은 캔버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작품을 이루는 구성은 개별 존재랑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커다란 진리를 구성하는 일부라고 보는 불교의 연기의 개념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강익중의 이 작품은 글로벌리즘을 아시아적 사유와 불교 개념과 연관한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김수자의 보따리 트럭 이민자들은 프랑스 맥발미술관의 커미션 작품으로 중국,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출신의 많은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파리 남동쪽 비트리 쉬르센에서부터 출발해서 파리 시내를 관통하는 여정을 담은 퍼포먼스 영상 작품입니다. 김수자 작가의 기념비적 작품 떠도는 도시들 2727km 보따리 트럭을 출발점으로 하는 이 작품은 맥발 현대미술관에서 출발하여 이탈리아 광장, 바스티유, 공화국 광장, 과거 노숙자들의 텐트가 있었던 생마르땡 운하, 북역, 아프리카, 중동, 인도 공동체들이 거주하는 구트 도로를 거쳐서 성 베르나르 성당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주, 경계, 유동성,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당대의 정서를 글로벌리즘의 맥락에서 구현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한 노마디즘을 넘어서 노숙자, 난민, 이민자와 같이 세계화 과정에서 탄생한 사회정치적 이주의 서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미술은 이전 시대의 이념 갈등이나 한국 정체성 등 집단성을 비껴가는 개인의 미술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일상과 문화 등의 미술의 새로운 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개념적 전환, 사물과 언어 사이 섹션에서는 언어와 같은 사물, 사물과 같은 언어로서 사물과 언어 사이를 오가며 사물을 일종의 언어처럼 다루거나 일상 도처에 숨어있는 부조리와 모순 상황을 유머러스하면서도 철학적으로 되짚는 개념적 성격의 소장품들을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김범, 박이소, 안규철, 양혜규, 정서영 작가 등의 작품들은 사물과 그것을 규정하는 언어 사이의 불연속적인 관계를 드러내면서 낯선 의미와 상황을 부여합니다. 이때 원래 기능에서 일탈한 사물은 시처럼 상징 효과를 발휘하고 진지한 유머를 구사하지만
때로는 그 속에 현실을 뒤집어 보게 하는 날카로움을 숨기고 있습니다. 1990년대 개념미술에 대한 논의는 1995년 뉴욕에서 귀국한 박이소의 개인전을 기점으로 열린 박모의 전시 연계자담에서 이루어졌고, 여기서 단색화와 민족미술의 돌파구로서 1990년대 개념적 미술의 의미가 언급되었습니다. 이데올로기를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성찰하고자 했던 1990년대 개념적 작업들은 기존 미술과 차별화된, 그리고 당대 신세대 미술의 대중문화적 감수성과도 구분되는 새로운 개념적 미술 언어로서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이소는 뉴욕 시기에 박모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이방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깊이 연루된 언어 기반의 개념미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박이소라는 가명을 사용한 서울 시기에는 일상의 사물과 공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기존의 규칙과 구조에 의문을 던지는 설치 미술에 집중했습니다. 당신의 밝은 미래는 박이소의 후기 대표작 중 하나인데요. 목조 구조물에 부착된 여러 개의 플로어 스탠드가 한쪽 벽면을 환히 밝히고 있는 모습으로 그 빛은 특별한 의미나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밝은 미래는 낙관적인 미래를 약속하는 문구이지만 동시에 과한 빛에 노출되어 눈이 부신, 즉 강요된 낙관주의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제목이 가지는 이러한 역설은 현대 사회가 약속하는 장밋빛 미래의 모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미래가 실체 없는 관념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내듯이 작품은 완성된 형태가 아닌 임의적이고 불완전하며 가변적인 상태로 존재합니다. 김범은 한국 개념미술의 중요한 작가로 그의 작품은 일상 사물과 상황을 유머와 아이러니로 뒤집어보는 방식을 취하며 익숙한 대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김범의 라디오 모양의 다리미, 다리미 모양의 주전자, 주전자 모양의 라디오에서는 라디오의 외관이 지니고 있는 다리미, 다리미의 형태를 띠고 있는 주전자, 그리고 주전자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라디오인 사물들을 제시하는데요. 이처럼 통합성을 부정하는 김범 사물들의 유동적인 질서는 합치될 수 없고 또 어긋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의 상황들을 비유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경험과 기억을 개념적으로 재해석해온 양혜규의 작업은 다양한 감각을 예술적 경험으로 전환하며 사물을 향한 섬세한 시선을 드러냅니다.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정치적인 이슈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주변을 이루는 모든 상황들이 발상의 근원으로 포함됩니다. 빨래 건조대, 블라인드, 전구, 실타래와 같은 온갖 잡동사니들이 작품의 재료가 되고 이 재료들은 열기나 바람, 향기, 리듬, 소리와 같은 방식을 통과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여성형 원주민은 작가의 대표적인 연작 광원조각 중 하나로 조명과 일상 오브제를 결합한 설치 작품인데요. 사물을 의인화하거나 가족관계를 포함해서 여러 사회적인 관계를 참조한 연작물 중의 하나입니다. 여성형 원주민에서 의류 행거, 전구, 인조 식물 등의 오브제들은 서로 엮이고 매듭지어져서 하나의 생명체처럼 보이는데요. 6개의 개별 존재가 공존하는 이 작품은 구변, 시골 신기, 철진한 포화, 음력, 숙성, 상기된 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부제가 암시하듯이 이들은 비문명의 범주에 속한 요소로서 소리와 움직임, 이질성의 문화와 혼성의 세계를 상기시킵니다. 다큐멘터리와 허구를 통한 현실 재인식 섹션은 미술, 공연, 음악, 영화, 퍼포먼스 등 여러 장르를 횡단하는 복합 매체 작업과 다큐멘터리와 허구를 넘나드는 복합 서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순된 현실의 이면을 성찰하고자 했던 작가들의 작품들에 주목합니다. 특히 연극 공연의 맥락이 교차하고 음악과 영화의 장치들이 미술의 영역과 적극적으로 연합한 학제적 예술로서의 다원 예술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주요한 장면을 구성하는 가운데 이전에는 표현의 한계를 지났던 여러 층의 다큐멘터리적 서사가 보다 유연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시기에는 디지털 환경 아래 가상과 실제의 경계를 되묻거나 미래 사회를 상상하며 현재 위기를 성찰하는 미대 영상 작품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불교 설화나 전통, 신화의 맥락 아래 재난, 이주, 개발,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현실 문제를 투영한 작품들은 실제 속에 허구를 개입시킴으로써 익숙한 현실을 재인식하려는 예술적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제고하며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성찰하려는 미술이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작업은 한국 근현대사의 잔재와 상상적 시공간을 병치하거나 사회적 서사가 담긴 장소에 신체를 개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사회를 성찰하려는 진지한 질문들을 던졌고, 이를 통해서 한국 현대미술의 동시대적 양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정현두는 사진, 영상, 퍼포먼스, 공연,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서로 다른 시공간의 인물들을 연결하거나 다큐멘터리와 픽션, 시와 연극의 언어를 접목하여 현실을 역설적으로 조망하는 작업을 펼쳐왔습니다. 2010년 4월 서강대학교 메리홀에서 공연되었던 페스티벌 봄을 계기로 제작된 퍼포먼스 영상 시네매지션은 마술과 영상, 퍼포먼스를 결합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초기 영화 감독인 조르스 멜리어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무대 주인공인 마술사 이은결은 다양한 시각적 트릭을 이용하여 봄, 여름, 겨울 풍경을 연출하고 카메라는 이를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스크린에 투사합니다. 관객은 라이브 공연과 그 기록 영상을 동시에 바라보며 직접 보는 장면과 카메라를 통해 보는 장면 사이의 인식의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술과 영상을 결합한 이 작업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것들이 조작되고 재구성될 수 있음을 일깨웁니다. 박찬경은 사진과 영상 매체를 활용해 한국의 분단, 냉전, 민간 신앙을 탐구해온 작가입니다. 1997년 첫 개인전 블랙박스 냉전 이미지의 기억에서 냉전의 시각 문화를 다루었고, 2008년 작품 신도안을 계기로 한국의 민간 신앙과 무속을 통해서 한국의 근대성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영화 작업을 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온 보살은 부처의 열반과 후쿠시마의 방사능 유출이라는 재난을 연결한 영상 작품으로 방사선 피폭을 시각화한 오토라디오그래프 방식의 네거티브 효과가 적용된 작품입니다. 영상의 서사는 한 쌍의 사라나무 아래에서 열반한 부처의 관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불이 붙지 않다가 뒤늦게 애제자 가섭존자가 도착하고 부처가 양발을 관 밖으로 내민 후에야 비로소 불이 붙어서 화장식, 즉 다비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는 쌍림열반과 곽시쌍보라는 불교 일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작가는 현실의 재난과 비극을 불교에서의 성인의 열반과 연결하여 원전 사고 이후에 피폭된 환경과 현실 속에 숨어있는 죽음과도 같은 비가시적 위협이 지속되는 현실을 일깨웁니다. 문경원 전준호의 대표작이자 2012년부터 진행해온 장기 프로젝트 뉴스 프롬 노웨어는 19세기 후반 영국의 미술 공예운동을 이끌었던 사상가이자 소설가인 윌리엄 모리스의 동명소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소설에서 주인공이 100여 년 뒤의 미래에서 1890년대 산업혁명 이후 영국 사회의 이면을 비평적으로 응시한 것처럼 뉴스 프롬 노웨어는 100년 후 대재앙으로 황폐화된 미래 사회를 상상하며 현재를 비판적으로 성찰합니다. 뉴스 프롬 노웨어의 핵심인 세상의 좌표는 2채널 비디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화면에는 대재난 순간에도 작업을 멈추지 않는 남성 예술가의 모습을, 다른 화면에는 그 후손으로 추정되는 여성 인물이 아름다움에 눈을 뜨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적인 미장센과 미래 시점의 허구적 서사를 통해서 현재 인류가 처한 사회정치적인 이슈, 재난, 인간의 존재, 예술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디자이너, 건축가, 시인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 오브제와 인터뷰 자료를 포함한 공동의 진술도 함께 전시되어서 이들이 상상한 미래 세계를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하영은 한국 근현대사, 석유 정치학, 영토 제국주의, 자본과 정보의 이주, 난민 문제, 플랫폼 노동 등 역사적 사실과 최근의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한 픽션과 다큐멘터리를 넘나드는 내러티브 기반의 영상 설치 작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다공성 계곡2 트릭스터 플롯은 2017년작 다공성 계곡 이동식 구멍들의 후속작으로 석유 자원 개발, 데이터 이송, 난민 문제 등과 같은 다큐멘터리적 서사에 기반합니다. 작품에는 광물 덩어리이자 데이터 조각인 페트라 제니트릭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 혹은 그녀는 다궁성 계곡으로부터 이동식 구멍을 거쳐 크립토밸리에 도착하지만 면역 체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판명이 되어서 스마트 그리드 수용소에 격리됩니다. 이후 탈출하여 결국 어머니 바위와의 이종교배를 통해서 스스로 독립적인 숭고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은 2018년 내전을 피해서 제주도로 이주한 예멘 난민 사태를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존엄성을 잃고 떠도는 난민의 주체성이 복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변적 픽션으로 풀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조망하는 이번 MMC의 서울 상설전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는 한국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는 시도입니다.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 역시 다양한 충의의 미시적 서사와 주변화된 목소리, 문화 혼성지대를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틀 속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의 다층적 역동성을 드러내고 역사적 공백들을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상설전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